안녕하십니까.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자원기입니다. 먼저 앞에 말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한번 듣다 보니까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그런 시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사실 아주 힘든 시간이지만 학습자들이 그 컴퓨터 화면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시간들도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온라인 학습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마음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회 중앙아시아 한국 학술대회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을 사실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좋은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지만 한국학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온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에 큰 두려움도 있고 혼돈을 동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이렇게 간 분들을 보면 그 길의 끝에 만나게 되는 또 새로운 희망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전 세계적인 변화의 시기에 혼돈의 길로 갈 것인지 희망의 길로 갈 것인지 그 변곡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엄중하고 한편으로는 또 희망적인 이 시기에 카자흐 국립대학교에 온라인 한국학 수업 현황을 살펴보고 또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망을 내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단편적일 수 있을 이번 발표가 코로나 이후 한국학 발전을 위한 작업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의 간단한 현황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도를 보면 한국학과의 역사는 1994년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교의 그 한국학과에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학 주간이 매년 4월 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학 주간을 통해서 그 한국 문화도 체험을 하고 또 한국학 올림피아드 등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그 한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조금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99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올해 학과 2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음은요. 한국학 관련 교수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한 21명 정도의 교수진이 있는데요. 언어학 전공이 10명, 그 다음 문학 3명, 역사학 4명, 정치학, 교육학, 인류학 2명, 1명, 1명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학 관련 학생 수를 보면 최근 한 3년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 9월 기준으로 보면 학부 학생이 161명, 그리고 석박사 과정 학생을 합하면 10명, 그렇게 해서 총 17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의 여부는 학부 과정과 석사 과정은 전체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선택에 따라서 플랫폼을 선택이 가능하고요. 박사과정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가면 마스크 착용 필수로 하게 되어 있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봄학기 경우 총 39개 강좌가 개설이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3월 16일 도시 통제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렇게 플랫폼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일부 교수님과 학습자 모두에게 이렇게 혼선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통제 상황이 좀 초반 예상과 달리 이렇게
장기회담에 따라서 온라인 강의가 조금 안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을 학기 현황을 보면 9월 14일 개강을 하였는데요. 사실 처음 개강 계획보다 2주가 연기되었습니다. 이것은 2학기 그 온라인 강의나 이런 준비들 때문에 2주가 연기되었는데 준비를 마치고 50개 강좌가 개설이 되었고요.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줌과 마이크로소프트 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 강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기 중간에 이렇게 플랫폼 변경으로 인해서 혼란과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학기는 그대로 저는 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시되는 사례는 줌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강의 사례는 한국어 교육 중심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당 강의 시간은 3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그 출석 확인이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라인을 개설하게 되면 학생들이 바로 제 시간에 이렇게 접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수업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출석 확인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터넷 환경이 조금 안 좋은 경우 또 출석 확인을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중에 최소 3회 이상의 출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업이 시작할 때,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 출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수업 중에서 문법 수업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재를 PPT에 그대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화면 전환이나 마우스 조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화면 중에도 그 듣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들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수업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학습자의 문법 이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슬라이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듣기 수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온라인 수업 시에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수업 중 하나가 듣기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기 mp3 파일이나 듣기 문제, 듣기 질문을 한 화면에 구성해서 학습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지문과 중요 표현을 듣고 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읽기 수업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와 추가 어휘 수업 같은 경우에 읽기의 경우에는 특히 인터넷 환경이 괜찮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순차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듣기로 대체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프라인 판서처럼 교사가 직접 판서를 할 수도 있고요. 읽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시 학습자의 발음을 하나하나 수정해 주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수업 중 컨텐츠 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점이 이렇게 컨텐츠 제시가 좀 자유롭다는 걸 텐데요. 대신에 이런 단점들은 교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 수업 준비에 큰 시간을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미지 검색이나 아니면 수업 중 화면 전환 부분 때문에 수업이 흐름이 끊길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 수업입니다. 다음. 문화 수업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화 수업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인터넷 환경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작권 문제입니다. 그 뒤에 PPT를 보시면은 제가 수업 후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업로드 시에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해결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조금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 수업을 조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수업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이 그 온라인 수업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활동 수업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발표 수업 같은 경우에 온라인상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받고 그 동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한 상태로 다시 주면은 그 동영상을 학생들이 다시 그 만들어서 저에게 최종 제출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수업의 활동으로 이번에 한글날을 맞아서 학생들과 함께 간단한 한글 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글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에서 좀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면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강의의 문제점과 해결 노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온라인 강의의 문제는 강의 시에 이제 접속 기기 문제나 인터넷 환경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은 교사 인식과 온라인 수업에서의 좀 준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교재를 그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피드백할 때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는 문제들이 제기가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학습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대면 수업 초기에 실제 수업이라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이렇게 수업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실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실내에서 이동 중에 온라인 수업에 접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해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시면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들은 우리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망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그 앞으로 온라인 교육의 수요와 요구는 끊임없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조금 더 활용을 할지,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온라인 교육 자료를 어떻게 조금 더 만들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의들이 조금 더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여러 교수님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